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팍팍팍팍팍 잘게 썰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이제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잠깐 훑어볼게요.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아빠 있잖아. 저기 사람들은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 우리가 그 좋아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유럽의 국가들 가지고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상태에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들이 괜찮은데 조금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규범과 여러 가지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느끼게 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 5, 6년 전에 난리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배제가 되었었던 용어였었는데요. 이게 무려 58%에서 26%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라는 거죠. 어디서 갈래? 이러면 아니 딱 문가는 한국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에 이걸 보고 저는 감동했어요. 사실은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야기 듣고 우와 정말? 이런 생각이 북유럽 아니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북유럽에 살던 한국에 살고 있는 학원 강사분 인터뷰를 지난번에 TV에서 하는 방송하는데 너무 한국이 좋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10시 되면 다 문 닫고 가게도 안 하는데 한국은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너무나 역동적이고 여기는 사람들 간에도 막 에너지도 넘치는데 저기는 칙칙하고 자고 죽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다라고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책 여러분 보셨을 건데요. 표지만 보고 내용은 안 보셨죠? 보세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좋습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실제로도 진단 키트가 제 아는 지인의 가족의 분도 개발했는데 이번에 대박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그게 인정을 못하겠다, 미국이 더 우수하다 하다가 쭉쭉 전부 다 이제 수입을 쫙 바로 해나가게 되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이쁘장한 백악관 대변인 보셨어요? 네. 네. 트럼프는 그런 분들만 좋아하시나 봐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준이 대통령 수준을 또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이제 인구 대비로 하면 한국의 50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 대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방역도 아주 잘하고 있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세계 각국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입니다. 자, 치료비입니다. 신종 코로나 치료비로 이분이요. 중국인입니다. 근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치료비가 신종 코로나 하니까 460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며칠인가요? 일주일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낸 비용이 뭡니까? 네, 3,000원이에요. 정부 지자체에서 보험공단에서 내주고요. 정부 지자체에서 66만 원 내주고요. 본인은 그 확인서 되는데 3,000원 들었더라는 거예요. 자, 미국인이요. 미국인인데 불과 한 3일 정도 있은 거예요. 중간 정산한 거예요. 3일 정산했는데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치료비가. 자, 9일 정도 치료하면 9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이요. 한국처럼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는 폐병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 어머니도 이제 폐병을 앓았었는데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부산역에 이제 건너가시면 고신대 의료원을 장만하신 분인데 그 길 건너가면 부산역 맞은편에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서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사실 장기려 박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자꾸 어떤 나쁜 어떤 특정한 사례의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굉장히 각자의 영역에서요 자기 역할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잃으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도. 근데 거기 가보시면 그 장기래 박사님 보는데 저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책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었는데요. 진짜 그 중풍을 앓을 때 80대까지도 자기 집도 안 가지시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청십자보험을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어머니가 청십자보험을 민간보험이거든요. 그 당시에 몇백 원씩 이렇게 넣었던 것들이 어머니 치료비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 한국이 그런 힘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을 깠단 말이에요. 되게 깠다가 다시 이번에 보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적 신뢰라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 나가느냐가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한국이 이제 위상이 달라진 상황이에요. 아직 유리해진 상황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지금 조금 나아진 상황인데 다시 이제 조금 북한에서 치고 오면서 사면초가 상황을 다시 한번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누구의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진짜 자기 희생을 해나가면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지금 참아내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두 국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면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제 덕이다, 충이다, 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선이다라고 항상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은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를 가져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보편적인 선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은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인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힘으로 이끌어왔던 민족들이나 국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대의 진리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에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저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래서 정신력이 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자녀들이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정말 큰 기회가 됩니다. 이 작은 나라, 힘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닌 그런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진로 설계로 이제 작게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